여러분, 부동산 시장의 돌파구를 찾으십니까? 시장을 읽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부디의 한수에서는요, 이런 주제입니다. 시장을 읽어야 부동산 돌파구가 보인다. 지금 시장이 지난해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탄핵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이 바뀐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 정확하게 읽을 수 있으면 우리는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주제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먼저 세미나 공지합니다. 2월 12일입니다. 올해도 벌써 2월 달로 접어들었네요. 2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고요. 자, 부동산 정세 변화의 돌파구가 될 지역을 공개하는 시간을 준비합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 국면으로 갈 거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맞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장을 흐름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흔들림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돌파구가 될 지역 부동산 세미나를 공지합니다. 선착순 10명 필수고요. 예약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때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대1 개별 상담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들 준비했습니다. 수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출발합니다.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흐름은 이미 제가 판단하기엔 결정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설 이후 서울권 아파트 매매 시장 관망세가 이제 줄어들고요. 매수세가 슬슬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했던 토지거래 허가 지역, 허가 구역을 풀겠다라는 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팩트는 관망세 줄고요.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판단했던 대로 역시 빠르면 2월, 늦으면 3월부터 본격 거래량 증가가 커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23년, 24년도의 흐름과 정말 유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월, 8월이 제일 꼭지점이 되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 7, 8월이 제일 꼭지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7, 8월 달에 가격이 더 많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지금 뭔가 내가 계획하고 있었다면,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지금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수요와 공급은요, 부동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요와 공급. 그래서 지금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거 언론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2022년부터 아파트 착공 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2020년도 미국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죠. 자, 미국 기준금리 오르는 바람에 우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아파트가 착공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입주까지 다 준공이 돼서 입주까지 최소 3년입니다. 요즘은 조금 더 늦어져서 3년 6개월까지 걸린다고 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3년을 잡는다면 이때 2022년부터 아파트 착공 물량이 감소했으니까요. 이걸 가만히 보면은 지금 입주 물량 감소, 이 공급 부족 현상이 크게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어떤 영향을 과연 미칠까요? 자,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는 거주할 집이 부족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이런 기사들 보시죠. 공급 물량이 많다. 이렇게 얘기들 하지만 공급 물량이 많아도 그 집에 누군가가 다 들어가 살고 있는 거죠. 살고 있기 때문에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늘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새로 신규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지 지금 공급 물량이 많다? 이것은 별로 팩트
팩트와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공급 부족 현상은 뭐에 영향을 미쳐요? 전세나 월세 등 임대 시장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임대 시장에 최우선적으로 임대 시장. 이 임대 시장, 전월세 시장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왜? 공급이 부족하면은 임대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전세가와 월세가 오르는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전월세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매매와 전월세의 갭이 점점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매매가 상승을 유발하는 전세, 전월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이되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 이거는 여태까지 우리 주택시장에 늘상 반복되었던 하나의 패턴과 같은 것입니다. 전세가가 계속 오르면 뭐가 올라요? 매매가가 오르더라. 자, 공급 부족을 그렇다면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 이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역대 정부에서 계속해서 해왔던 게 뭐예요? 이 주택, 비주택인 아파트, 비아파트인 이 아파트, 비주택인 빌라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빌라 공급. 이게 임시 방편책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임시 방편. 왜냐하면 이게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임시 방편. 아파트는 최소한 착공해서 준공까지 3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3년. 그렇죠. 3년. 그런데 빌라는 빠르게 공급을 할 수 있어요. 빠르면은 뭐 6개월이면은 그냥 후다닥 질 수 있는 게 빌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빌라를 빠르게 공급해서 공급 부족을 해결하자. 이거는 역대 정부에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규제를 완화해서 어떻게든지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늘리기 위한 한마디로 임시 방편책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죠. 빌라도 착공 실적이 현저히 감소해서 지금 빌라 공급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왜 그래요? 자, 불거졌던 우리 2년 전에 3년 전, 2년 전에 불거졌던 전세 사기 문제. 그렇죠? 빌라에서 전세 사기가 터졌죠.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 축소 126%, 공시 가격의 126%만 전세를 보증보험에서 내주겠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 이 빌라의 공급을 늘리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거기다가 건축비 급등, 뭐 원자재값 오르는 거 다 아시잖아요. 원자재값 계속 오르고 건축비 급등, 인건비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 공급이 지금 거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되니까 임시 방편책으로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을 해왔던 이 비주택인 빌라 공급 늘리기도 지금 거의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공급을 늘리려면은 사실은 규제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규제를 풀어주고 어떻게든지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뭐 전세 보증보험 축소 이런 것도 계속 축소한다고 하죠.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빌라를 짓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공급 부족의 지역의 집값은 반드시 오른다는 거예요. 이 공급 부족의 지역. 이게 우리가 금리 뭐 변수라든지 정책 변수라든지 환율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부동산에 미치는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하나의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이 좌지우지되는 건 절대 아니죠. 하지만 거기서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이 공급 물량이에요. 공급 물량. 이게 우리가 부동산이 어떤 때 금리가 높은데도요. 금리가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도에 금리가 5%가 기준금리만 5%가 넘어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는요. 2007년도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는요. 금리가 높아서 대출 이자가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거의 없었어요. 가격 막 올랐죠. 금리가 높더라도 수요가 공급이 작으면 수요보다 공급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반대로 금리가 낮아요.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금리가 낮은데도 잘 안 사. 왜? 공급이 많을 때는 오히려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리 변수나 뭐 여러 가지 변수보다도
이 정책 변수 이런 것보다도 이 수요 공급, 특히 공급이 이 시장에 우리 부동산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전세가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올해 많이 오른다. 올해 전세가가 올 하반기 가면은 전세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공급 부족이에요. 그 공급 부족이 이 전세가가 상당히 이 경기도의 공급 물량이 있죠. 경기도의 이 공급 물량이 서울의 전세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데요. 우리가 공급 물량이 많았던 2017년도, 2018년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2017년도 경기도 입주 물량이 어디요? 약 11만 가구를 웃돌았어요. 11만 가구를 넘어섰다는 거죠. 2018년도에는요, 오히려 18만 가구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25년 6만 가구를 밑돕니다. 경기도 공급 물량이요. 그리고 26년도에는 더 밑돌아요. 한 3만 5천 가구로 공급 물량이 밑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입주 물량이 경기도도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경기도 입주 물량이 우리 서울의 전세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더욱 이 전세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19년도, 20년도, 21년도 우리가 평균적인 그런 그 공급 물량보다 2022년도에는 2020년도 공급 물량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공급 물량이 한 21% 줄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60%가 공급 물량이 줄었고요. 2024년도는 거의 80% 가까이 공급 물량이 지금 줄어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년에 공급했던 거에 비해서. 공급 물량이 만약에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3년 후에 입주 물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2027년도까지는 어떻게 돼요? 공급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2028년도에 공급 물량이 생기려면 어떻게 돼요? 2025년, 5년, 올해 공급 물량이 획기적으로 팍팍 늘어나야 돼. 팍팍 늘어나야 2028년도에 공급 물량이 정상적으로 입주 물량이 생길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올해 또 역시 반복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올해 공급 물량 늘어날까요? 뭐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공급 물량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공급 물량이 늘어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업들, 건설사들 지금 상당히 지금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거기다가 또 환율까지 지금 1,470원대를 지금 웃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올해도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서울시 아파트 공급 물량 한번 보세요. 공급 부족 지역 집값은 반드시 오른다. 자, 적정 수요가 46,659가구 요 선입니다. 요 선이 적정 수요 선이에요. 서울시. 이게 지방마다 다 있거든요. 각 지역마다. 자, 그런데 이 적정 수요를 넘어갔던 게 2019년도, 아까 얘기했죠. 2019년 거의 2020년도만 이 적정 공급 물량을 마쳤고요. 계속 공급 물량이 밑돌았는데 지금 2024년보다 2025년도가 우리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건 분명히 맞아요. 4만 1,500가구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예년보다 확실히 적정 수요에 밑돌고 있고요. 2026년도 되면은 완전히 공급 물량이 완전히 줄어들죠. 3,857 여기에요, 여기.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서울의 공급 물량은 가면 갈수록 내년 후년 가면 갈수록 공급 물량은 없다라는 거 심각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공급 부족 지역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를 할 때 일단 지역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서울에 투자할지 경기도에 투자할지 아니면 부산에 투자할지 인천에 투자할지 대전, 대구 여러 지역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평택시 아파트 공급량을 한번 보면요. 평택시 아파트 공급량 적정 수요가 2,992, 3,000가구가 안 되네요. 2,990, 요 선인데 지금 2024년도도 6,689, 2025년도 8,756, 6,800.
2027, 1326. 다 지금 2992 이 선을 다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높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판단해야 돼요? 경기도, 공급 물량 많아서 집값이 한동안, 몇 년 동안은 오르기가 어렵겠구나라고 우리가 그냥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공급 부족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투자의 관건이다라는 겁니다. 자, 빠른 시간에 공급을 늘릴 방도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아파트 공급은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지정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놨죠. 하지만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비극입니다. 어떻게든지 정부에서 서울시나 이런 데서 빠른 속도로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규제들을 걷어내고 빨리 해라 그랬는데 결국은 진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뭐예요? 지지부진한 이유는 사업성이에요. 사업성. 이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라고 격려를 해줘도, 그리고 규제를 없애줘도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빠르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지역들이 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빌라는 점점 공급 부족 현상을 나타낼 것이고요.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양극화는 필연적인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 양극화. 근데 초양극화입니다. 자, 지금은 옥석을 가리는 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돈이 있다고 마음대로 투자해서 이익을 낼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재개발 투자해서 모두 이익을 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잘 될까 의심을 해봐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지정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진행이 되느냐? 아니다. 뭐가 돼야 된다? 사업성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사업성이. 그리고 주민들이 동의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이 처음부터 반대하는 사업장은 이거 정말 하기 힘든 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 뭘 보고 해라? 무조건 사업성. 이 사업성이 나오느냐? 사업성이 나온다는 의미는 결국은 일반 분양분이 조합원들한테 집을 한 채씩 주고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추가 부담금을 작게 내느냐 아니면은 많이 크게 내느냐 이 차이점이죠. 크게 내라 그러면 돈을 많이 내라 그러면 내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성이 결국은 이 재개발이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입지 가치가 상당히 부동산의 가치로서 각광을 받았다면 지금은 입지 가치보다 사업성이 1순위, 그 다음에 입지 가치가 2순위로 바뀌는 이런 지금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입지보다 사업성이 더 중요한 시기가 지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면서 사업성 좋은 곳은 무조건 개발 진행됩니다. 제가 역세권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10년을 넘게 떠들어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역세권의 가치가 빛을 발할 시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역세권의 사업성 좋은 곳, 이런 재개발 지역들을 우리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역세권에 붙어있는 아파트 재건축 우리는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잘 판단을 하셔서 남들이 관망할 때 내가 한 발짝 움직여서 먼저 선점해서 투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올 한 해가 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세미나 2월 12일이고요. 부동산 정세 변화의 돌파구가 될 지역을 공개하는 시간을 준비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재테크를 해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나 다 투자해서 성공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투자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딛고 일어나서 다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주저앉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나마 투자를 해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나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관망만 하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재산을 불리지 못하는 그냥 관망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생 사람은
3번의 기회는 온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거 역시 내가 노력을 하고 뭔가를 했을 때 기회가 오는 거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기회가 옵니까? 절대 안 옵니다. 여러분, 올해는 뭔가 움직여서 대박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